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제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몇시죠? 이제 4시가 다 돼 갑니다. 미국 증시를 좀 지켜봐야 돼서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좋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지금 정말 기술적 구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냐의 상황입니다. 요때는 정말 긍정적인 뉴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만큼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죠. 근데 지금 반반입니다. 뒤에서 또 언론의 그 색깔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그 물량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게 어디죠? 그냥 막대기만 봐도 알죠. 요 바닥권입니다. 자, 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트랩 스윙이 발생하고 다시 떨어지죠. 자,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저점 근처에 왔을 때 약간의 페일러 스윙을 발생시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도 이렇게 W형 바닥을 찍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속 음봉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여기랑 이렇게 그 물량이 모여 있다는 건데요. 그게 곧 매물대라는 거죠. 매물대.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본전이 다가오는 거죠. 여기서 돌파할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결국 본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전 심리가 발생해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그 탈출하냐 마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냐 마냐는 언론의 분위기로 결정이 되는데 아직 언론의 분위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돌파를 좀 시도하다가 힘없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이 사람들도 나 본전에 자르고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사야지. 이 바닥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쯤에 사려고 하겠죠. 약간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강하게 돌파해 주는 에너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량이 커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구간을 돌파해서 상승을 시킬지 말지를 어떻게 외국인 기관이 결정할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움직임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전 고점이 멀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아직 이렇게 상승의 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칠 때 여기를 돌파해 버렸어요. 어떻게? 갭상승으로요. 갭상승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런 겁니다. 갭상승으로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코스닥은 여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랩 스윙일 경우에는 급하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급하게 떨어뜨리려면 또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땡큐 하고 사겠죠. 사람들이. 왜? 명분이 없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발생할 만한 명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아까 화면 안에 봤던 기간에서는 더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좀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덜 올랐던 게 키맞추기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증시는 폭등 중입니다. 폭등. 근데 다우존스는 좀 약하죠. 이건 당연히 금리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한 게 나스닥 종목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유리한 게 다우존스겠죠. 은행주들이 있으니까. 나스닥이 점프하고 있답니다. more than 2% 이상.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메타가 썰지하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죠. 페드 릴리프, 페드가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스닥이 크게 폭등하는 게 메타가 좀 기여하는 게 큽니다. 자, 메타 플랫폼이 소울드, 폭등했다고 하죠. 21.1%가 올랐답니다. 이런 메타란 큰 기업이 21.1% 올랐다는 건 거의 상한가 몇 번 뚫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share buyback이라고 하죠. 자사주 매입하겠다.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 would cut cost라고 합니다. 자, would는 미래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cut cost라고 하죠.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것은 곧 자사주 매입과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겠죠. 광고 산업에 타격을 입어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메타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영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단호한 의지를 재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그러나 처음으로 물가 둔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의미의 얘기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니요. 저 이 얘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의 상승은 다 요 단어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의 이유가 물가였잖아요. 무조건 물가였습니다. 물가 둔화의 시작은 곧 뭐죠? 더 이상의 금리 인상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터미널 금리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자기들이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그 금리는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올릴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 물가 인상이 돼서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둔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BOE죠. 영란은행인데요. 힌트를 줬답니다. 레이트가 니어 피크라고 합니다. 거의 피크 근처에 와 있다. 이번에 10번 정도 연속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그 피크 근처에 와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코너를 돌고 있다는 첫 징후를 봤다. 아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랑 일맥상통한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한 거는 그냥 증시의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빨간색으로 한 건 증시의 부정적인 뉴스죠.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미국 금리 뭐 연준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실이에요. 파월 의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고 0.25%포인트를 상승시켰고 그런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다 다르게 쓴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볼까요? 뉴욕 마켓 워치랍니다. 파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 구인 규모가 다시 증가했다. 연준에게 금리 인상의 명분을 줬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인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의 명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증권 애널들이 연준 3월 금리 인상 종결할 듯이라고 하죠. 미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파월 지속적 금리 인상 필요해. 똑같은 사실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왔죠. 자, 미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면 또 감속했다. 연내 인하로는 선을 그었다. 당연히 인하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 거지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반대편만 보고 쓴 거죠. 미연준 긴축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쓴 거죠. 미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향 조정, 긴축 속도 늦췄으나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요건 애매하죠. 요건 진짜 애매한 거짓말도 아닌 게 굉장히 악랄한 기사인 거죠. 향후 추가 인상을 할 겁니다. 그건 터미널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사했다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사실상 멈췄다. 코스피 랠리가 이어지나. 파월 첫 물가 둔화 언급. 연끌족 한숨 돌려도 될까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요 물가 둔화에 대한 언급을 딱 한 기사만 했어요. 전부 다 그냥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언론이 아직 증시의 상승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돈 가진 애들이 아직은 개미들이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요.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건 돈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고금리 및 양적 완화의 이유가 뭐였죠? 자, 코로나가 2020년에 발발하고 양적 완화가 진행됐죠. 그게 지금의 현재의 물가 인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 이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어떻게 됐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껴도 되죠. 자, 이번에 코비드 19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이유로 증시가 폭락한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물가가 안정된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잖아요. 누가? 파월 의장이랑 영란은행이랑.
기타 등등들이 지금 물가 폭등이 코너를 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았는데요. 요건 지금 현재 어떨까요, 상황이?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이걸 1주년이라고 하냐? 1주년이라고 맞아 대규모 공습 계획 가능성이 제기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막바지 분위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 대규모 공습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규모 공습을 하면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겠죠. 예. 대규모 공습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뭐 기술적 분석이 가미돼야겠죠. 자, 코로나 특수 기업들 움직임입니다. 자, 코로나 특수로 봤던 기업들이 꽤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은행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기술주들도 그 몇 개 특정된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다우데이터 같은 게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들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박혀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게임 기업들이 사표 쓰라는 뜻이냐, 게임 업계 칼바람 부는 이유라고 합니다.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 CJ ENM 등 뭐 전환 배치, 통폐합, 조직 개편하고 있다. 이 업계는 사실상 사표를 쓰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게임주들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자,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은 곧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조정을 계속 보인 이후에 아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펄 어비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펄 어비스. 자, SK하이닉스 어닝 쇼크다. 올해도 힘들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뭐 SK하이닉스 팔고 튀어! 라고 윽박 지르고 있죠.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증권가는 올해도 하이닉스가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D램 낸드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가격 역시 하락해 전년보다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라는 건데요. 뭐 증권가건 애널리스트건 뭐 기자건 뭐 도대체 맞추는 게 있습니까? 예, 맞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뭐 영업이익 적자를 본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올해 1, 2분기 저점을 다지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다가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라고 하죠.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래요. 그럼 지금 1월이죠. 이제 2월 됐잖아요. 2월이 되면 3분기면 9월부터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월 남았죠? 6개월, 7개월 남았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몇 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했죠? 6, 7개월, 9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주가는 회복될 겁니다. 이제 주가는 회복될 거예요.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구간이 다가오니까 경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판단했었죠. 그에 따른 상승도 잘 누려왔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을 거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간에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너무 지금 타이밍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뭐 대중 없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확실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섹터 및 종목에 좀 집중해 볼 예정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더 이상 업데이트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뭐 끝나간다. 금리 인상 이대로 유지하겠다. 뭐 긴축은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막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금융시장은 똑같은 얘기를 좀 싫어합니다. 거의 뭐 염증을 느끼죠.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냐, 앞으로 어떤 섹터가 조명을 받을 거냐 이런 얘기가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응축되어 있는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쌍바닥을 찍으면서 조정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때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작전주에 굉장히 물량을 크게 모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축된 물량이 폭발할 시기가 됐고요. 막 상한가가 막 이상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의 랠리도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용오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